저는 유튜브 개그 채널들을 안 봅니다. 개그 채널들에는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코미디들이 몰카나 누군가에게 터무니없는 일을 저지른다면 반응을 보는 영상인데, 걔네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웃기겠지만 걔네가 누군지 모르는 입장에선 어쩌란 거지? 라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한사랑 사나큐는 추천받아서 보자마자 그냥 옛날에 김신조랑 애들이 저기 북한 저쪽으로 해가지고 한사랑 사나큐와 다른 개그 콘텐츠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바로 캐릭터의 유무입니다. 한사랑 사나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가죠. 한사랑 사나큐는 피식대학의 세 개그맨과 객원 멤버 한 명이서 꾸려낸 페이크 다큐입니다. 네 개그맨은 가상의 한사랑 사나큐의 회원이 되어서 산행을 합니다. 이 산행을 담아낸 시리즈물이 한사랑 사나큐죠. 한사랑 사나큐의 멤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회장 김영남, 열정을 입에 달고 사는 한사랑 사나큐의 회장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쓰며 자수성가한 자영업자라고 그런지 약간은 위압적인 모습도 보여주지만 사실은 자기 의견을 안 따라주면 잘 삐지는 성격일 뿐입니다. 부회장 이택조, 호시탐탐 회장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한사랑 사나큐의 2인자죠. 다른 멤버와 달리 확실한 설정은 없지만 가장 아저씨 같은 피지컬과 대사를 보여주며 한사랑 사나큐의 진주인공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멤버 정광용, 배제학당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물리교사입니다. 말과 행동이 여유가 있고 조용한 성격이라 학교에서는 재물포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재물포가 무슨 뜻인지 본인은 몰라서 본인은 대구 출신인데 재물포 선생님이라 불리는 게 의아합니다. 멤버 배용길, 샌프란시스코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고양시에서 LP바를 운영 중인 교포 아저씨입니다. 나름 이지적이고 풍채가 있어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주로 하며 결혼과 이혼을 뒤집 뻔했다는 바람둥이 아저씨죠. 이 4명의 캐릭터가 산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희극이 한 부분 빵 터지는 작품은 아니고 그냥 헛웃음이 실실 나오는 류의 시트콤이기 때문에 재미 요소를 짚어주지 않으면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저와 함께 한사랑 사나큐의 입부신 청서를 내려가 보죠. 인터넷의 대중화는 세대를 더 가깝게 해줬습니다. 2000년대의 인터넷은 10대들의 말투나 유행어를 어른들이 따라쓰게 만들었지만 2020년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죠. 10대에서 30대의 언어 생활이 규범이 되었고 오히려 그들이 인터넷에 침투한 어른들의 말투를 따라하게 만듭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어르신들도 커뮤니티, 모바일 게임 등을 즐기게 되었고 처음에는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못 읽고 타자가 느리면서 다음 카페에서 팬님들 반갑습니다 이런 말들을 젊은 사람들의 커뮤니티에서도 하는 것을 보고 멸칭인 틀니 딱딱충이라고 불렸죠. 하지만 대부분의 비하형 개그들은 어느 순간 비하의 냄새가 옅어지기 마련입니다. 인터넷에서 아저씨, 아줌마가 쓰는 말투를 틀니체로 통일하기 시작하면서 DC콘 중에는 등산 카페콘 같은 것이 유행을 타기도 했으며 커뮤니티에서는 20대 후반만 되어도 틀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들이 자주적으로 틀니 아저씨들의 말투를 따라함으로써 인터넷에 들어온 어르신들을 비하하던 드립은 비하의 의미는 퇴색되고 재미있는 모사 연기가 되었죠. 커뮤니티에서 어르신들을 모사하는 것을 흔히 말하는 대중픽으로 끌어올린 것이 한사랑 사나큐입니다. 한사랑 사나큐 1편 희망, 감사의 5월, 인왕상 테마 여행편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냈습니다.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10대, 30대 세대의 아버지들을 그대로 따온 느낌이었으니까요. 인터넷에서 틀딱치를 사용하는 사이버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봐오던 찐 아저씨가 그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영상에 나오는 개그맨들은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지만 정말 아저씨들이 찍은 것 같은 바람소리와 흔들리는 카메라 모습, 삶의 무게감이 그대로 나타나는 제스처, 아재들의 이 아이템을 구비한 소품, 사나큐 아저씨들의 캐릭터 분배, 캐릭터에 따른 말투 구사까지 리얼리즘의 끝을 보여주는 작품이죠. 근데 그냥 리얼하게 따라하는 것이 왜 웃기죠? 재미를 느끼려면 우리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증조할배 영상에서 재미와 웃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공감을 깔아놓아야 반전형 개그든 비하형 개그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공감을 유발하는 것 자체로 충분히 재미있는 행위입니다. 와, 저 미국물 먹은 교포 스타일 아저씨 나도 봤는데 사나큐 아저씨 중에 리더십 가득한 아저씨 꼭 하나씩 있지. 와, 아재들 중에 조용하고 점잖은 아저씨들 꼭 있다고. 한사랑 사나큐의 재미는 이런 부분에서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와 친구들을 엿본 느낌이에요. 소름 돋았던 건 정광용 선생님이 입고 오는 초록색 아이다 등산복 우리 아버지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한사랑 사나큐는 희극이고 개그를 염두에 뒀죠. 그럼 반전형 개그인가요? 비하형 개그인가요? 따지면 비하형 개그죠. 캐릭터에 모자라거나 바보 같은 부분들을 부각해서 웃기는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이 개그에는 불쾌한 느낌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비하형 개그는 일상물에서 흔히 쓰입니다. 일상물에서 뽑아낼 수 있는 웃음이라고 해봐야 작가 스스로나 주변인들이 캐릭터가 되어서 나의 부족한 면들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네이버 웹툰 남이 사는 이야기에선 이런 고민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공감이 유발되고 웃길 만큼 캐릭터는 허술하고 부족한 면을 보여야 하지만 욕먹을 만큼 무개념이어서는 안된다. 한사랑 사나큐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찔러냈죠. 많은 시트콤들이 그렇듯 이 작품에서도 등장인물 중에 비호감이 없습니다. 다들 약점이라던가 단점들은 분명히 있고 그것을 개그로 승화하기도 합니다. 이택조의
권력욕, 이인자 컴플렉스, 정광용의 답답한 말투, 김영남의 독불장군 같은 모습, 배용남의 바람둥이 기질 등 다 한 번씩은 개그 요소로 쓰였던 부분이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진심으로 배용남은 여자에 미쳐가지고 인간 말종이야 이렇게 평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휴머니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개그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선을 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사람을 가장 쉽게 웃기는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외집단의 사람을 가져와서 무개념으로 만들고 비하하는 거예요. 남자들 모임에서 여자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가장 쉽게 웃길 수 있고, 여자들 모임에서 남자들은 하나같이 하면은 공감 가장 쉽게 살 수 있어요. 특히 그 대상들이 무개념이고 혐오할 만하면 더 그렇죠. 혐오는 가장 쉬운 결속의 매개체거든요. 한사랑 산악회도 똑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의 틀 드립은 기본이 비하형이고, 산악회 아저씨를 흉내낸다면 민폐인 부분들을 흉내내는 것이 가장 웃기기 쉬운 부분이었겠죠. 산에서 담배를 뻑뻑 피우는 아재, 노래 크게 틀고 다니고 소리 막 지르고 다니는 아재들 쉽게 상상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한사랑 산악회는 그런 모습보다는 아내에게 소홀했던 남편의 중년의 위기, 자식한테 물려줄 것이 없나 고민하는 아저씨들, 손가락 카트가 어색해서 잘 못 만드는 아저씨, 카메라 찍는 법을 몰라서 전면 후면 카메라를 혼동해서 찍는 영상 등 어쩌면 단점을 모사해서 비웃는 비하형 개그지만, 그런 아저씨들의 바보 같은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미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아저씨들 좀 귀여운데? 한사랑 산악회 1화는 리얼리즘을 폭발시켜서 아저씨들을 모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꽁트는 매우 짧은 씬으로 이루어진 단막극이기 때문에 관객들은 딱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진작 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그 콘서트 등에 나오는 코너들의 개그맨은 과장된 분장과 과장된 행동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게 해놓죠. 한사랑 산악회 멤버들도 1화의 강렬함을 주기 위해 똑같은 접근 방법을 사용했어요. 정말 아저씨랑 분간이 안 가는 경지 접신에 가까운 연기를 선보였죠. 하지만 모든 유머는 금방 면역이 되는 법이죠. 그저 아저씨를 따라하는 것으로 1화, 2화 정도로 넘길 수 있었겠지만 롱런하는 시리즈는 그런 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반복되는 개그에 질려할 것이 분명하죠. 한사랑 산악회는 시트콤으로의 변모를 시도했어요. 점점 등장인물들에게 세부적인 설정이 붙기 시작하고, 처음엔 그냥 교포 아저씨였던 배용남은 교회를 다니는 아저씨가 되었고, 자꾸 호시탐탐 전도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죠. 이특조도 영등포 상가 번영의 회장으로 나왔지만 부회장 컴플렉스라는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 영등포 상가 번영의 부회장이었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극적인 반전도 넣어줬습니다. 꽁트에서 시트콤으로 변모하는 것은 결국 강렬하지만 뜯어먹을 것이 없는 캐릭터에서 풍부하고 다양한 서사를 가진 캐릭터로 변모시키는 과정이죠. 공중파에선 무한도전의 무한상사가 이런 변화를 거쳐왔죠. 그냥 무한도전 멤버들이 회사를 다닌다면 이라는 꽁트에서 시작해서 무한상사 캐릭터들이 정리회고의 위협을 맞는다면 까지 오는 서사시를요.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격언이 있습니다. 캐릭터를 잘 설정해 놓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캐릭터가 작가의 손을 떠나 살아 움직인다는 격언이죠. 그때부터 극작가들은 부담이 크게 덜어집니다. 잘 짜여진 캐릭터들에게 상황만 제시하면 스토리가 저절로 생긴다는 거죠. 최근에 한사랑 산악회는 이 루트를 이미 착실하게 밟고 있습니다. 거의 완벽히 짜여진 내 캐릭터에게 아재들이 비대면 화상 모임을 한다면, 아재들이 술자리를 가진다면, 산악회 멤버들이 나무나 콘서트를 함께 본다면 같은 상황만 제시해주면 그때부터는 캐릭터의 차례죠. 연기자들이 아니라 캐릭터들이 그 자리에서 뛰놀게 됩니다. 한사랑 산악회에서 흔히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피식대학의 다른 시리즈에 나오는 캐릭터와 이 캐릭터가 동일인인 것을 믿을 수 없다. 연기자에게도 극작가에게도 최고의 칭찬입니다. 특히 연기자 스스로가 작가인 개그맨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찬사죠. 한사랑 산악회가 페이크 다큐의 형식을 빌린 작품이지만 그들의 시나리오와 연기는 우리에게 진짜로 살아 숨쉬는 한사랑 산악회를 선사해줬습니다. 저는 개그맨들이 다 천재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웃기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최근 개그맨들이 설 길이 없어진 와중 아이디어와 연기로 궤도에 당당하게 오른 피시대학의 개그맨들과 이특조 연기를 한 이창호 개그맨에게 박수를 보내며 이번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